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조선일보에 빵 터지는 코로나 독재 걱정. 네, 조선일보가 지금 독재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온 세상에 조선일보가 독재를 걱정하다니 참 해가 서쪽에서 떴나 싶습니다. 광고부터 만나 보실까요? 어이구, 이분이 누구신가? 예, 누구신가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10차 완판된 면역력과 활력, 극찬받는 어버이날 선물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페루산 마카 그리고 아침 활력을 더해주는 멀티 비타민까지 그리고 한 번에 충전해주는 건강 기능 식품인데요. 캔디, 뭐 기타 가공품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 식품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자, 코어업입니다. 자, 우리 애청자분들도 지금 우리 채팅방에다가 건강기능식품 코어업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코어업으로 여러분 아침 아주 활기차게 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루에 900원도 안 되는 금액이라서 부담 없는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소중한 분들께 극찬받는 그런 선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활력을 선물해 보세요. 2+1 이벤트 계속됩니다.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자,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박지희 씨는 참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 다른 무엇보다도 유머가 통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박지희 씨가 굉장히 재밌는 분이고 유머가 아주 출중하신 분이어서 제가 너무너무 참 아끼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저 팔뚝 보세요. 정말 오랑 자, 팔뚝 한번 보세요. 정말 건강미가 넘치지 않습니까? 예. 말 조심해야지. 예. 자, 바로 또 본격적으로 한 대 맞아 보세요. 저 주먹으로. 아이고, 세더라고 주먹이. 아주 세더라고요. 예. 자, 바로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독재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예, 코로나 독재를 염려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암시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웃음만 나옵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의 평상시 일상적인 독재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언제 입을 연 적이 있었습니까? 자기들 입으로 독재를 비판하기 부끄러우니까 베스트셀러 폭정의 저자인 티머시 스나이더, 미국 예일대 사학과 교수의 입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전체주의 정권을 자라게 할 자양분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우니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은 일단 다 접어두어도 되고 정부가 무엇을 해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전체주의의 문을 열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한 모양인데요. 화상 인터뷰로 취재한 모양입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인간 사회를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을 중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무엇이라도 해도 된다는 논리는 위험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스나이더 교수가 또 코로나라는 위기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정부가 무엇이든 해도 되는 기회가 아니다. 정부가 무엇이든 해도 되는 기회가 아니다 라면서 자유의 가치를 믿는 국민이라면 심호흡 한번 하고 침착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지들 멋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조선일보 얘기는 뭐예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마스크 안 쓸 자유, 대면 접촉 제한을 거부할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조선일보 한번 하나 좀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그때 가서는 조선일보가 책임질 겁니까? 니들이 책임진 적은 없지. 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 비난 안 할 거예요? 국민들에게 마스크 쓰지 않을 자유를 허용해주고 대면 접촉 제한을 거부할 자유를 허용해서 뭐 병이 옮기든 말든 하여간 교회에 가고 성당에 가고 사찰에 가서 신천지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집회를 참여할 그런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사태가 악화됐을 때 문재인 정부 비난 안 할 거예요? 조선일보 그때 가서는 문재인 정부 비난 안 할 거예요? 그때도 또 문재인 정부 비난할 거잖아. 니들은 뭘 해도 비난, 뭘 해도 반발, 뭘 해도 저항. 니들을 그래서 양아치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양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드님, 뉴욕처럼 시체가 길거리에서 보일 경우 조선일보는 입에 개거품을 물고 맹폭할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사실 조선일보의 주장은 마치 종교 집회 자제를 촉구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 덜 떨어진 목사들이 종교 탄압 프레임으로 맞섰던 그때 모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역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세계의 박수를 받고 있잖아요. 아니 공공이 그런 일 안 하면 누가 그런 일 합니까? 하지 마요. 다 내버려둬요. 병이 번지든 말든. 이 스나이더 교수를 조선일보가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폭정에서 자유와 진실의 가치를 선명한 목소리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 스나이더가. 예. 스나이더 교수님,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지 모르세요?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 워낙에 허접한 신문이니 뭐 한국의 허접한 신문까지 알아야 될 이유는 없죠. 아무리 석학이라도 스나이더 교수가. 근데 본인이 조선일보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조선일보 기자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위기 상황인 지금이야말로 공포가 아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 말을 조선일보 기자한테 했었죠. 스나이더 교수님. 네. 조선일보는요. 지금 하신 말씀, 그 말씀에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언론입니다. 확인이 불가능하고 책임질 일도 없어서인지 북한 관련 보도를 할 때면 생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밥 먹듯이 묘사한 대표적인 쓰레기 언론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인터뷰할 대상이 따로 있지 어디 조선일보 같은 쓰레기들하고 어울리십니까? 격떨어지게. 아이, 스나이더 교수님 정말 큰 실수하셨습니다. 이런 쓰레기 언론하고 왜 인터뷰를 하세요? 참네. 조선일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적어도 코로나 독재 국가 아닙니다. 길거리에 시신이 널브러지는 이런 세상을 막고자 하는 사투를 벌인 그런 공공적 대응입니다. 불이 났어요. 그 주변에 집이 있는 분들 못 들어가게 경찰이 막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서 쉴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까? 산불 독재를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 한번 얘기해봐.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통제하는 거. 그게 이 정권의 어떤 그런 유지와 연장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에요? 불이 났는데 그래서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그 집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겠다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한테 들어가지 마라. 대피소로 가라. 아 싫어요. 나 집에 갈래요. 왜 집에 갈 자유를 침해합니까? 니들이 뭔데?
이런 인간이 정상입니까? 예, 우리 강 어스틴님인가요? 예, 그렇다면 의료진은 독재 부역자인가? 미친 조선.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옆에 그 임씨님, 조선일보 자기소개서를 5가지로 잘 요약했네요. 독재신문. 그러니까 티머시 스나이더 교수가 지적한 코로나 이후 인류가 경계해야 할 5가지. 전체주의 확산, 포퓰리스트 득세, 이념적 편가르기, 사실을 무시한 선전선동, 정부의 공포 마케팅. 예, 이게 바로 조선일보의 자기소개서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그 코로나 이후 인류가 경계해야 할 5가지 중에 조선일보가 정말 자기 입으로 하고 싶지만은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아서 티머시 스나이더 교수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한 거. 이 2번이 조선일보에 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좀 봅니다. 포퓰리스트 득세, 코로나 혼란을 틈타 불필요한 퍼주기까지 감행하는 대중영합주의자들이 나온다. 예. 여기서 조선일보와 기획재정부가 통하네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밑바닥에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상공인들 어떡하라고? 지금 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1조 3천억 정도 썼더니 돌고 있어요. 돈이 돌고 있어요. 한번 와봐 경기도에 재래시장 한번 와서 물어보라고. 그 쓸데없는 불필요한 퍼주기였는지 그게. 이 새끼들은 현장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이따위 소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 신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공적 통제, 공공적 방역, 또 공공적 방제, 무엇이 표준이고 무엇이 모범인지를 우리는 한번 깊이 통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4월 4일 저녁 7시 17분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한 주유소 맞은편에 도로 변압기에서 튄 불꽃은 곧바로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다. 자그마한 불씨는 초속 35m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를 집어삼켰다. 화재로 2명이 숨지고 1,100여 명의 주민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그런데 1년 만에 거의 같은 곳에서 똑같은 형태의 산불이 났다. 시기와 장소, 강한 바람 등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지만 피해 규모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지난 1일 오후 8시 10분쯤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의 한 주택 화목 보일러면 이제 나무를 태우는 보일러인 모양이죠. 예,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은 대형 산불로 이어졌다. 바람이 거센 데다 날이 어두워져서 산림, 소방당국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밤새워 저지선을 구축했고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냈다. 다음날 새벽 5시 28분 일출과 동시에 헬기와 인력을 현장에 대거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그리고 3시간 뒤인 아침 8시쯤 주불 진화를 마쳤다. 지난해에는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하지만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가 없다. 피해 면적도 지난해에는 1227헥타르인데 올해는 85헥타르로 지난해가 14배나 넓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 이런 성공적인 방제의 결정적인 이유는 산림 소방당국의 진화 집중력과 신속한 대응이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즉각 전국 소방동원령을 내렸고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조기 격상했다. 전국의 소방력과 진화 헬기가 동원돼서 광범위한 저지선을 신속하게 구축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산불은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최일선에 투입된 소방청의 화선 차단 작전이 주요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공공의 방역이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죠. 경향신문 사설의 이 부분도 봐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주효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일부분 소개하죠. 이번 산불 진화에는 정부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돋보였다. 올해 4월에 이루어진 소방관 국가직 전환도 조기 진화에 한몫했다. 이전에는 불이 난 시도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소방청장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게 뭐 요청이 들어오고 결제가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로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번 화재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것, 문재인 정부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자, 그리고 이렇게 국가 공무원화한 것, 소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화한 것은 또한 문재인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로가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또 역할을 했고요.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법안을 발의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소재인 변호사의 아버지 소병훈 의원입니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정만 기억하지 마시고 소병훈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화를 해서 이런 사태에 아주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을 한 문재인 대통령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병훈이 아니라 소방훈이다. 그러네요. 소방훈. 네, 소병훈 의원도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이천에서 발생한 샌드위치 판매 공장 화재, 이건 참 참혹한 일입니다. 바로 고성 산불과 이어져 가지고 좀 긴장하게 만들었는데 이건 화재이지만 이게 소방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문제다라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새삼 화제입니다. 자, 화재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이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 발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준비되어 있는 규정들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지키도록 의무 지워진 안전관리자들이 제대로 배치돼서 제대로 활동하는지를 공공 영역에서 제대로 확인 관리해줘야 하는데 사실 안 되고 있다. 이거는 공사 현장,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다. 안전관리 문제를 결국은 근로감독관들이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노동경찰이다. 근로감독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확한 수치는 알아봐야 하는데 2,000명 못 됐는데 3,000명 정도로 늘어났다. 이 정도 가지고 체불임금 조사하는데 벅차다. 예. 체불임금 조사하는데도 벅차다. 그러니까 공장 내의 안전, 이 조사는 뭐 언감생심이고요. 체불임금 조사하는 것으로도 벅차다는 겁니다. 근로감독 권한을, 노동경찰 권한을 노동부가 역량도 안 되면서 혼자 행사하고 독점하고 있으니 실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해결하려면 중앙정부 혼자 쥐지 말고 지방정부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관리하자. 식품단속은 복지부 식품안전처에서도 하지만 시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한다. 거의 대부분 행정기법도 감시 단속 권한을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다 같이 가고 있다. 그런데 유독 노동감독 역량만 노동부가 독점하고 있으니 일은 안 되고 방치되니까 자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네, 왜 이거는 지방정부에다가 나눠주지 않을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6년, 2017년 촛불 국면에서 이제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굳혔고요. 2017년 대선에 이제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섰는데 노동경찰 10,000명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노동 정의가 미진하거나 혹은 부조리가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이
이어지는 그런 현장은 없는지 감시하는 그런 감독 체계를 만들겠다는 건데 뭐 하여간 이재명 경선 후보는 낙방했고요. 경기도지사가 되고는 근로감독관을 경기도에도 둬서 경기도도 이 노동 현장에서 부조리가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권한이 잘 분산되지 않고 있어요. 예. 이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천 화재가 미필적 고의 사건으로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 정부도 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 권한을 나누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권한을 나눠줬는데 아무 일도 못한다, 제대로 안 한다, 그럼 비난받겠죠. 사실 이재명 도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마음이 아파하는 것은 이건 내가 감독했다면 확실하게 이 안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 텐데 이거 뭐 책임은 없으니 뭐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이것도 문제지만은 노동 현장에 대한 감시 감독의 눈길 손길도 많아져야 한다는 점을 이재명 도지사가 강조를 했고요. 저도 여기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를 잃은 상황이긴 하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는 그런 후반 수습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용칼 오늘 아침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9시에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용칼은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쉽니다. 5월 6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